제가 초등학교 때 본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엔 명칭도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죠. 그만큼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속한 반에는 아주 가끔씩 개미를 먹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미를 몇 마리씩 와구와구 먹은 것은 아니었고, 한 마리 정도를 장난삼아 먹어보고 와 이거 신맛 난다 하는 그런 정도였죠. 물론 배가 고파서 개미를 먹은 것은 아니었고, 그냥 나는 개미도 먹을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용기를 표현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개미를 먹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건 개미가 더럽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벌레를 먹는다는 행위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이겠죠. 개미가 입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상상해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개미를 먹는 장난을 치곤 했던 친구들은 다들 겁이 없고 장난기가 많은 소위 개구쟁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종의 담력시험 같던 개미 먹는 행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개미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개미를 먹을 수 있는 활달한 친구들과 그저 어울리고 싶었던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개구쟁이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것은 다 자기가 개미를 먹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느 날 모두의 앞에서 나도 개미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는 정말로 개미 한 마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억지로 그것을 어찌어찌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며 어때? 정말 신맛 나지? 하고 그 친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들 어울려 재밌게 놀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개구쟁이들은 다시 또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고, 조용한 친구는 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친구가 다시 한번 개미를 가져가서 야, 나 개미 또 먹을 수 있어 하며 꿀꺽 삼켜 보여도 친구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죠. 사실 처음 한 번이 신기할 뿐 원래 개구쟁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무룩해진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잠자리 한 마리를 잡아오더니 야, 나는 잠자리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잠자리의 날개를 잡아 뜯었습니다. 잠자리는 부들부들거리며 저항했지만 그 연약한 날개는 꼬마 아이의 손길에도 쉽게 몸통에서 뜯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것을 정말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정말 그 날개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개구쟁이들은 그제서야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그중 한 녀석이 야, 먹으려면 몸통을 먹어야지 하고 심술궂은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 녀석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그래 몸통을 먹어야지 하고 동조하게 되었고, 잠자리를 든 채 잠시 멍하니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던 친구는 아니야, 나 몸통도 먹으려고 했어 하면서 정말로 날개가 뜯어진 잠자리를 통째로 자신의 입가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 먹기 싫다는 일그러짐과 이걸 먹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겠다는 결의로 뒤섞여 복잡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말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그 당시엔 저도 그저 그 친구가 정말 잠자리를 먹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로 우적우적 잠자리 한 마리를 통째로 씹어 삼켰습니다.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지만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이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이 정말로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을 아 하고 벌려 보였는데 그 안으로 보이는 으깨진 잠자리의 사체는 어린 저는 물론 개구쟁이들마저도 모두 경악하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애석하게도 그 친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놀지 않던 예전과는 달리 대놓고 그 친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친구의 행동이 조금 무서웠으니 다른 아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좋으련만 그 후로도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잠자리뿐 아니라 애벌레나 사마귀 그리고 나비 같은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에게 일러도 그때뿐 계속 벌레들을 잡아와 보란듯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먹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거부감마저 없는 표정으로 아주 편안하게 으적으적 여러 가지 벌레를 씹어먹는 그 친구의 모습은 실로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지네를 먹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큰 지네는 아니었지만 다리가 수백 개나 달린 지네가 살기 위해 친구의 입가에서 마구 버둥거리며 온몸을 비트는 광경은 당시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학년이 끝나고 그 친구와 저는 다른 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멀리하려 하지 않았어도 친구는 결국 그 이상 행동을 치료받기 위해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뜻 제대로 치료를 받고 벌레 먹는 증상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후로 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 또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개미를 보면 그 친구의 생각이 납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그 친구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실로 작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